자,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전 장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렇게 3자 대결을 붙였더니 이준석 의원이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왔어요. 예, 그 조사에 14% 정도 이렇게 나온 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고 놀라셔서 전화가 오십니다. 네. 저는 이 14%는 시작이고요. 앞으로 더 유의미한 지지율들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저는 이것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자꾸 엮어가지고 네.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뭐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걸 완전히 판을 새로 짜고 싶은 것이 네.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미래를 항상 지향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전에 보면 본인이 과거에 했던 일들 때문에 방탄하고 이런 일이 네. 많으시고, 저는 김문수 장관 같은 분도 사실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긴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미래의 구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상과 비정상 이런 구도, 이렇게 재편돼야지만이 저는 개혁신당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반 이재명 연대 이런 건 솔직히 너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제가 선거 도울 때 박근혜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정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잘 되던가요? 저는 그런 안티 연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 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준석 의원을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바로 판 읽기에 정말 귀재잖아요. 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몇 퍼센트 차이로 진다는 걸 예. 소수점까지 예측해냈잖아요. 예. 그것도 데이터를 기반해서. 예. 자, 이번 대선판을 규정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8명 후보가 나온다고 그러고 또 뭐 제3지대 빅데이터 토론도 있고 민주당에서 3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어서 어떻게 재편해서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지. 저는 동탄 선거 때도 예측했던 게 네. 처음에 저랑 상대했던 후보가 한 46% 정도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얻는 지지율과 비슷하죠. 근데 저는 저 지지율이 30% 후반까지만 내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름 없음에 해당하는 지지층이 거의 이제 사실 제3지대 후보 쪽으로 온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솔직히 공약 나오는 것도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AI 얘기했던데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무상 AI 이래버렸어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국민들에게는 한심하게 비춰질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완전 새로운 판이 짜여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결국엔 3파전 또는 네. 다자구도에서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의 지지율을 세대별로 보면 2030 예. 그리고 TK가 상당히 지지가 강합니다. 네. 자, 2030 TK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의 문제를 다뤄온 것을 항상 높게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젠더 이슈라든지 아니면 전장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해결이 아니라 방치하려고 했던 네. 것이죠. 그런데 젊은 세대는 살아갈 날이 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불로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면은 자신들은 그 결과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국민연금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을 했는데 어떤 정치인도 뭐 합의했으니까 잘 된 거다 이런 식의 그냥 이야기만 하지, 실제 젊은 세대가 한 사람당 최소 5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럼 저는 당연히 젊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대변해서 할 말을 하는 사람에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요. TK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네. 지금까지 승리를 위해 가지고 박근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이 두 네. 분을 감옥에 넣은 사람들까지도 대통령 만들고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만들어보고 했는데 결과가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오히려 보수 정치권에서 진정성 있게 개혁을 얘기하고 성과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은 다시 생각해보니 이준석 뭐 이런 겁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 가서 저는 정면 돌파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위험한 얘기 하지 마라. 네. 탄핵 얘기 하지 마라.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얘기 하지 마라 이랬는데 저는 가서 아니다,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의 TK의 미래가 없습니다 얘기했고, 그래서 저를 이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TK에서 지지해 준 것이거든요. 네. 그 당시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은 가셔가지고 본인이 대구공항 이름을 박정희공항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현격한 대비거든요. 과거와 미래. 네. 저는 이거를 TK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준석에게 조금씩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